주변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웃으면서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할 때 유머로 받아치면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루는 팀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일을 느리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은 업무가 많아서 피곤했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무늘보 마라톤에서 우승하려고 연습 중이야. 제 대답에 주변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질문을 했던 동료도 어쩔 수 없이 웃으며 정말 창의적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저에게 일을 느리게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머를 사용하면 긴장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도 공격적인 태도를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말을 유머로 받아넘기면 상황이 가볍게 전환되고 분위기가 개선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즐겁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웃으면서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약속에 조금 늦게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곧바로 변명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서 되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죠. 이 질문에 친구는 잠시 멈칫하며 자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너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해와 공감을 표하며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교통이 너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번에는 더 일찍 출발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 이 대화는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대화는 감정적 충돌 없이 원활하게 이어졌고 친구도 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상대방이 도발할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차분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거나 의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화난 목소리로 내가 이 일을 망친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면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감정적인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사과와 함께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 라는 제안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여 건설적인 대화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 팀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진정한 목소리로 사실 프로젝트의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팀의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도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웃으면서 차분하게 반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하고 더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이를 웃으면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제 개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내 개인사에 대해 너무 궁금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내 호기심은 이해해. 이 대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이라는 말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호기심은 이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관심과 궁금증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동료는 잠시 멈칫하며 자신의 질문이 지나쳤음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안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 그냥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나의 개인적인 공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부드럽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지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팀 리더가 회의 중에 저를 향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저는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도전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최선을 다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전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발언을 감사의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게라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 도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제 대답에 팀 리더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좋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팀 리더와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는 항상 늦어라고 말한다면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신경 쓸게라고 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친구도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고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발언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면 그들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팀원 중 한 명이 화난 목소리로 너 때문에 일이 엉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개선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이라는 표현은 그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둘째,
사과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안해라는 말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는 상대방의 화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개선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해결하려는 진심을 전달합니다. 제 말을 들은 티모는 잠시 침묵한 후 그의 분노가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마워, 사실 나도 많이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팀워크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 상황을 진정시키고 더 나은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이 완화되고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늦어? 라고 화를 낸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이해돼, 미안해. 앞으로 더 신경 쓸게라고 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상황을 공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으면서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대응은 상황에 맞춰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중에 갑작스럽게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형편없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공격적으로 말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침착하게 유연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피드백을 주어서 고마워.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같이 논의해 볼까요? 이 대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느낀다면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감정적인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둘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주어서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방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같이 논의해 볼까요? 라는 제안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비판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당신에게 넌 항상 나한테 늦게 답해라고 불만을 표현한다면 미안해, 바빴어서 그랬어. 앞으로 더 빠르게 답장할게라고 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친구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불만을 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웃음과 침착함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